뜨거운 것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구강암, 인후암, 예? 그 다음에 식도암 이런 게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항응고제 와파린 먹을 때, 와파린 먹을 때 녹차는 아주 금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몬 같은 것을 한 방울 좀 떨치면은 네. 훨씬 더 흡수율도 높아지고 그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나 잡아봐라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왜냐 이거 먹잖아요. 네. 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네. 그 우리 몸에서 이것을 적으로 봐요. 그럼 녹차를 어떻게 먹어야 좀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녹차 먹을 때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네. 끓여서 먹잖아요. 네. 근데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완전히 끓이는 온도보다는 약간 한 80도에서 85도 정도에서 한 2, 3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요. 네. 근데 우리 되게 녹차 끓일 때 완전히 펄펄 끓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때요? 첫 잔 딴 것은 버려버리고 네. 두 번째 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풍미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네. 원래 끓인 거, 그 다음에 오랫동안 두면은 약간 쓴맛이 더 난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덜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약 한 끓인 온도에서 약간 식혀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하는 네.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양은 한 2~3잔 정도가 너무 많이 먹으면 각성 효과가 너무 강해지니까 네. 그다음에 위장장애도 올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레몬 같은 것을 한 방울 좀 떨치면은 네. 훨씬 더 흡수율도 높아지고 어떤 거기에서 오는 풍미도 좀 더 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EGCG가 약간 그 떫은 맛이나 약간 쓴맛 이것과 관련이 있나 보죠? 그 EGCG에 대한 따로 맛은 네. 별로 우리가 커피 마신다 해서 그 안에 드는 카페인만 따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 맛이니까 녹차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 녹차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녹차를 이제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만 녹차를 이제 또 우리 환자분들이 녹차가 좋다 하면은 막 녹차를 막 하루에 6잔, 그쵸. 7잔 막 이렇게 네. 막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EGC가 들어있는 이제 기능식품을 먹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이 안 좋은 분들, 특히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뭐 간염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암 걸리고 나면 여러 가지 항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간에 좀 무리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녹차를 마실 때는 조금 뭐 녹차를 마시고 나니까 더 피곤하다든지 또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때는 조금 그 간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체중이 빠진다든지 또 아니면 단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녹차는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녹차가 이 약간의 그 탈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EGCG 우리 보조제로 먹는 경우에는 하루에 800mg 이상은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녹차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항응고제 와파린 먹을 때. 와파린 먹을 때 녹차는 아주 금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는 또 다 반대. 우리가 보통 이제 와파린은 항응고제잖아요. 네. 그런데 녹차는 비타민 K를 공급해서 응고를 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이제 효과를 떨쳐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되게 와파린 먹는 환자들은 꼭 녹차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아예 문구가 나오죠. 네. 그 이제 뜨거운 물이 좀 이제 발암 위험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 종류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차 문화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럼 모든 일상생활에서 차를 많이 마시니까 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구운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도암이나 인후암이나 이런 게 잘 생기는데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것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구강암, 인후암, 그 다음에 그 식도암 이런 게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또 이제 녹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음식도 막 뜨겁게 해서 이제 그래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녹차와 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좋아지는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녹차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먹어서 좋은 부분들은 이게 비타민 C가 많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 이게 그 녹차 속에 들어있는 이지, CG 네. 이게 분해를 파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은 뭐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과일들 네. 또 귤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냥 우리 노란 귤보다는 청귤, 청귤 약간 녹색이 남아있는 이게 또 다른 항암제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녹차도 어떤 십자가과 식물들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좀 맞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라든지 뭐 배추, 뭐 무, 케일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작용들이 되게 있는 게 녹차 속에 있는 이지시지 그 다음에 레스버라트로 그리고 케르세친 이런 부분들이 다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그래서 레스버라트로를 많이 먹으라 하면 포도 막 먹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포도 껍질이에요. 또 이제 제일 많은 거 C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C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껍질을 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버섯류도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은 암 환자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버섯 종류에서 암 환자 때 쓰는 버섯들이 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표고버섯 쪽보다는 네. 이제 되게 보면 상황버섯, 네. 그다음에 뭐 차가버섯, 좀 비싼 이런 것만 것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버섯으로 만든 제품들 보면 어떤 게 있어요? AHCC. 네. 그리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표고를 가지고 만든 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렌티난이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AHCC는 그거예요. 일본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서 나온 거지만 이게 표고의 균사체. 우리 자실체가 있고 버섯은 자실체가 있고 균사체가 있어요. 네. 그거 구분하는 것은 네. 아니 우리가 버섯이 이렇게 표고 나무에 참나무에 있으면은 네. 열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걸 자실체라 해요. 그 그다음에 그럼 뿌리가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버섯의 뿌리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균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HC는 균사체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줄기 부분 같은 거에 네. 있는 거네요? 아니 뿌리. 뿌리 아예 뿌리에? 뿌리. 그게 균사체거든요. 이걸로 만든 게 AHCC. 그래서 베타글루칸도 있겠지만 네. 알파글루칸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AHC는 주 기능은 알파글루칸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고. 대개는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때 자실체가 많은데 AHCC는 균사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버섯 종류에 들어 있는 게 네. 보면은 다 어때요? 이게 이제 다당류, 다당체. 네. 그래서 다당체는 우리 면역을 이렇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버섯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네. 그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나 잡아봐라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이거 먹잖아요. 네. 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네. 그 우리 몸에서 이것을 적으로. 그래요? 적으로. 네. 그러니까 적으로 보니까 되게 이제 면역 수준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적이 들어왔다가 그 면역 막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신호만 딱 보내고 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 잡아봐라 식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게 버섯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우리가 대식 세포나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 NK 세포 이런 것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히 T 세포에다가 야 어디에 적이 들어왔어. 이것을 정보를 해서 알려줘요. 그냥 먼저 잡아서 딱 이렇게 암 같은 것도 먹어. 대세포나 수지상 세포가 NK 세포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먹고 요놈이 어떤 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놈 이게 항원이라는 거거든요. 항원을 찾아가지고 요놈을 T 세포한테 딱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이 T 세포가 그 요놈 그 항원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런 거에 표고버섯이 그런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비타민 D가 버섯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약간의 항산화를 얻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버섯 속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방사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있어요. 방사선은. 그래서 우리가 말 그러잖아요. 종종 표고버섯 이런 버섯을 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방사선도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연 방사선은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인체에 해로운 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할 때 치료를 받을 때 버섯을 먹으면 산란파를 조금씩 흡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